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청와대가 조국 장관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소속입니다. 그전까지는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로서는 조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옹호도 하고 방어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서야 한다. 조국의 시간이 왔다, 이런 겁니다. 자,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조 장관에게 주어진 시간이 시작됐다. 그리고 흘러가기 시작했다. 자, 청와대가 조국 장관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조국 장관 언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11일 날 춘추관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특별수사단 구성을 검찰에 제안했다. 논란이 빚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조국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사로까지 번질 분위기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고민정 대변인은 여기는 법무부가 아니다.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조국은 조국에게 물어보라. 이제 청와대 손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청와대가 조국을 완전히 버린 걸까요? 손을 놓은 걸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날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뉴스원과의 통화입니다. 조국 장관은 이제 법무부 사람이지 청와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조국 장관에 대해 청와대가 말할 이유가 없다. 청와대가 조국 장관에 대해 언급한 것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후 10일 고민정 대변인이 라디오를 통해 임명 배경 등을 설명한 것이 마지막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후보자 시절에는 언급을 했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청와대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청와대가 조국 장관을 놓아준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자, 민주정치에서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제 더 이상 조국 장관을 언급하지 않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지만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연결시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결정적인 물증 같은 것, 스모킹건이 터진다면 청와대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조국이라는 캐릭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엄청난 지원을 받는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문재인의 분신이다. 그 정도로 조국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본인의 문제로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조국 장관을 떠나보냈지만 떠나보낸 게 아닌 그런 입장, 아주 애매한 입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조국 장관을 둘러싼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미 스모킹건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조국 장관 본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완전히 손을 떼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조국 장관 관련해서 수사들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부인이 언제쯤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가 지금 기자들이 관심사라고 합니다. 검찰이 언제 소환할 것이냐? 공개 소환할 것이냐? 비공개 소환할 것이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면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영향 때문에 특혜받은 게 아닌가, 황제 출두냐, 이런 비판을 받을 겁니다. 포트라인에 서면 서는 대로 또 기자들의 질문은 쏟아질 것이고 상당히 조국 장관은 궁지에 몰릴 것입니다. 자, 이미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기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고, 또 이 부산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약에 혐의가 입증된다면 혐의가 중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립대학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정경심 교수 관련 의혹에 신경이 쓰일 겁니다. 게다가 비단 이 총장상 위조 의혹뿐만 아니라 딸 입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 장관의 배우자는 사모펀드 의혹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국 가족의 재산관리인처럼, 집사처럼 행동해온, 5년 동안 자산관리를 해온 한투의 프라이빗 뱅커 김모 씨가 4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다 진실을 말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 부인은 그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다 알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PE가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WFM의 자문료까지 한 달에 200만 원씩 챙긴 사람이 정경심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의 운영에 대해서 프라이빗 뱅커 이 김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정경심 교수가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말, 나는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른다. 코링크 PE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다. 그리고 그 웰스 CNT가 보내온 보고서를 가지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다. 투자처 내용을 우리는 모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보고서를 급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2일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적혀 있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가 원래는 없던 건데 청문회를 위해서 급조된 것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5천원 지시로 정말 청문회 전에 펀드 운용 보고서를 급조해서 만들었다면, 허위로 만들었다면 조국 장관도 이 수사에서 빠질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 코링크 관계자 A씨의 증언, 그리고 그 자산관리인으로 불리던 한투의 김모 직원, 이 김모 직원은 실제로 방배동 조국 장관의 집에 가서 그 정경심 교수의 PC의 하드디스크를 바꾼 그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스모킹 건들이 여러 개가 지금 터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걸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면 어느 정도 수사 결과의 윤곽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조국 장관이 이렇게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견디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 청와대가 조국과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